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3시 라이브 방송은요. 원래는 이렇게 블라인드 쳐놓고 했는데 오늘은 이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그리고 다음 금요일 날은 글자 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교육부를 통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선택 과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학생들이 전공을 찾아가는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선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공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을 보는데, 그러니까 보는 학교들도 있고 전공 적합성을 좀 비중을 낮춰서 보는 학교들도 있는데, 아무리 전공 적합성의 비중이 낮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어떤 전공을 찾아가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만들어가는 거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선택하는 과목이 내가 전공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이런 과목을 선택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라 하죠.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조금씩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볼 거냐면요. 대학교 학과를 일단 먼저 나눠놨고요. 거기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떤 것을 했을 때 좀 유리한지, 그리고 만약 학교 같은 경우도 선택 과목이 있는 게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없는 거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만일 뭐 고급 경제를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는 경제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고급 경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클러스터라는 거를 이제 다른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전공 선택을 이제 클러스터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다른 학교로 돌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학교가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학교가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보여드릴 거는 지금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떠한 진로 선택 과목을 우리 아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선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했을 때 좀 더 유리한지, 어떤 계열의 어떤 학과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좀 하나하나 인문계와 자연계, 예체능은 일단 뺐습니다. 인문계랑 자연계의 부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인문계입니다. 자, 인문계는 일단 저희가 6개로 나눠놨습니다. 이 6개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명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신문방송학과, 언론라인과 광고 홍보학과, 이렇게 좀 인기 있는 학과인데, 만약 우리 아이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신문 광고 쪽으로 많이 간다라면 진로 선택 과목들 중에 사회문화 탐구, 뭐 과학사, 생활과학, 그리고 논리학,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감상, 비평, 이런 거를 선택하면 좋은데, 만일 우리 학교는 사회 문제 탐구라는 수업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는 뭐 생활과학을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논리학 같은 것들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순서가 앞부분부터 중요한 건가요? 꼭 그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요. 앞부분이 좋고 뒤로 갈수록 조금 비중이 낮아지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기타 부분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경제나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이 아니고 일반 선택 과목인데 그냥 한번 넣어드렸습니다. 이거를 선택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언론 광고 분야를 갈 때는 사회문화나 이런 경제 부분에 대한 과목을 선택한다면 전공에 조금 더 한 발 더 갔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언론 광고 분야에서 좀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사회문화 탐구, 이 수업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은, 이렇게 좀 심화된 과학을 할 필요는 없겠죠. 문과 학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생활과학 정도, 이 정도로 선택을 하고, 만약 언론이나 광고 분야 중에 음악 감상이나 미술 감상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게 예체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광고에 대한 우리 아이가 만약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 광고의 시각적인 부분이나 어떠한 음악적인 배경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 그러면 나쁘게 평가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넣었고요. 두 번째, 경상입니다. 일명 문과 가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선택한다라는 경영경제, 이쪽 회계, 그쪽 라인인데 일단은 경제 수학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경제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상계에서 좀 중요한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수리적 능력이 솔직히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수학이나 아니면은 이런 수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202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을 하는 데 있어서 화통까지만 하지 말고요. 미적분도 한번 건드려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문화탐구, 그리고 심화영어. 왜 그러냐면 아무리 경상계가 수학이 중요하고 뭐 좀 수학에 대한 비중을 많이 본다 하더라도 결국은 영어, 이런 글로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2 외국어 2가 있어요. 이것도 선택하시면 좋겠죠. 제2 외국어 1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과목에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일 제2 외국어 2를 하는 이유는 만일 우리 아이가 경영학과를 갈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회사를 이끌기 위해서는 어떠한 글로벌적 인재상 이런 어문에 대한 능력들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수학이나 심화영어 제2외국어 2 이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기타 사항에는 수투랑 미적분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행정학과, 사회학과 이런 학과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뭐 사회문화탐구나 생활과학, 철학, 논리학, 심리학. 근데 심리학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심리학이라 그러면 인간에 대한 심리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인 이런 제도를 통한 심리들 이런 거를 좀 분석해서 연구한다라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웠다라면, 그리고 음악 감상이나 미술 감상 비평, 그리고 고정과 윤리 이 과목들이 사회과학 가는 아이들에게 좀 긍정적인 전공성에 대한 과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사회과학이지만 경제수학 같은 경우 하면은 왜 그러냐면 사회과학 같은 경우도 어떠한 양적 자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수학도 하나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이거를 하지 못했다라면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굳이 경제수학을 내가 수학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경제수학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사회문화 문제 탐구나 이런 생활과학들, 그리고 뭐 논리학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어문 계열이에요. 뭐 국어 국문과나 뭐 영어 영문과 이런 어문 계열인데, 자, 첫 번째 심화국어나 심화영어, 쉽게 말해서 어문에 대한 능력이 좀 있어야겠죠. 그리고 고전 읽기, 미술 감상 비평, 제2 외국어 이런 것처럼 좀 어문에 대한 부분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하나 팁을 드리자면 보세요. 그거 아십니까? 순수하게 언어만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에서 한 2개 정도의 학교예요. 그러니까 한국외대랑 부산외대, 이렇게 외대가 순수하게 언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중어 중문학과, 국어 국문학과.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문화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순수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문화 파트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화를 가르치려다 보니까 언어를 알아야 된다라는 게 뭐 중어중문과나 일어일문과 같은 학과라면, 보세요. 만일 내가 일어일문이나 중어중문을 놓을 때 여기에서는 뭘 어필하는 거냐면 우리 아이의 어문 능력을 어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장 능력이나 이런 어문에 대한 능력을 어필했다면, 이 안에 빠진 게 뭐냐면 문화에 대한 이야기. 그 나라, 만약 중어중문과를 갈 거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의 어떠한 이런 생활상이나 관습들, 문화들 이런 거는 이 안에 빠졌잖아요, 능력에.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 뭐 동아리나 아니면 진로 활동 같은 데다가 이 부분에 받쳐주는 어떠한 문화적인 부분을 특징을 찾고 조사 연구를 하고 이런 활동을 좀 이렇게 조화롭게 간다라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교육계열이죠. 일명 교대와 사범대인데요. 자, 교육계열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드리죠. 인성 부분도 중요하고 성적 부분, 그러니까 교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인성적인 부분들, 사범대도 마찬가지로 인성적인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범대는 수능을 보더라도 면접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학생의 평가, 이런 심층적,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의미 이런 거를 좀 평가를 하는데, 교육계열 같은 경우는 과학문제 탐구나 사회 문제 탐구. 그런데 교육계열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시면 문과교육이 있고 이과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문과교육이나 이과교육 그렇게 나누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는 교육계열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융합형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좀 학문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능력도 중요하고,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무엇인가 가르침에 있어서 학문의 연결고리들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라도 사회 문제 탐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문과를 가니
아니니까 사회문제 탐구만 해야지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문제 탐구나 과학문제 탐구, 생활과학, 뭐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미술에 대한 실기나 고전문학 감상들 이런 건데 뭐가 좀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저는 철학이나 어떤 논리학 그리고 교육학 이런 거는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일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다면 사회문제 탐구나 과학문제 탐구도 저는 괜찮은 선택 과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기타 과목에는 보건이나 진로와 직업이 있는데 요거보다는 요 앞에서 아마 선택을 해갖고 이 진로 전공에 대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사회문제나 사회문제 탐구나 아니면 고전 읽기, 고전과 윤리, 과학사, 생활과학, 철학, 논술. 자, 보시면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학에 대한 그렇게 막 집중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과학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과학에 대한 부분도 한두 개 정도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3년 스토리 라인에서 과학에 대한 선택 과목들도 있으면 좋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이 안에서 내가 어떤 과목을 해서 어떻게 어필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 과목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저 분야 계열에서 이런 선택 과목을 했을 때 진로 선택을 하면 좀 전공에 좀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계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계열은 공대가 일단 좀 많이 찢어져 있습니다. 그죠? 공대를 좀 많이 찢어놨습니다. 하나로 가려다가 하나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자, 첫 번째 보건계열입니다. 보건계열에는 여기 안에 의대 들어가 있습니다. 의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투 과목은 의대 가려면 투 과목 하셔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수능을 볼 건데 의대가 투 과목을 반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는 안 하려고요. 이런 말은 그러니까 이건 수능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는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내신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얼마큼 전공에 다가서고 내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학업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어필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계열의 의대, 간호대, 뭐 이런 물리치료, 방사선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일 내가 물리치료나 뭐 이런 방사선학과를 간다라면 투 과목을 막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내가 그러니까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생명2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간호학과는 솔직히 생명2보다는 영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심화영어 있죠. 그러니까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심화영어라는 뭐 고급 영어 이런 영어에 대한 능력이 좀 중요합니다. 뭐 의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이런 영어에 대한 능력도 좀 어필하는 게 좋아서 이 안에 왜 빠졌지? 내가 왜 뺐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투 과목을 하는 거는 일단은 지식 수준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만큼 보건계열을 가는 데 있어서 뭐 융합과 과학, 과제연구 그리고 고급 생명이나 생명과학 실험 같은 거 그리고 당연히 기하를 하셔야겠죠. 네, 의대. 이거는 어디? 의대 같은 경우 간호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간호대나 의대 같은 경우는 기하는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순수학문 계열이라고 하면은 뭐 화학과, 생물학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 빠진 자연계열이죠. 자, 수학 과제 연구나 화투, 생투인데 화투, 생투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상위권 대학교들이 있어요. 그죠? 뭐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그리고 뭐 성균관, 서강대, 한양대, 한양공대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제일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한양공대가 서강대보다는 솔직히 조금 더 저는 좋다라고 저만의 주관적인 평가를 갖고 있지만 그렇게 좀 상위 학교를 갈 때는 화투나 생투나 아니면 고급 수학 같은 거는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일 그때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일 생물을 진짜 못해요. 생명을 갈 건데 생물학과를 갈 건데 내가 생명이 진짜 약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생명2를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거 건드리면 되겠죠. 뭐 이런 뭐 생명과학 실험 같은 것들 이런 거 건드려도 돼요. 솔직히. 그리고 뭐 고급 생명 같은 거를 해도 됩니다. 근데 생명과학 실험이 생투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조절은 가능하겠지만 상위권 학교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급 생명이나 이런 생투나 화투나 물투나 이런 걸 하고
오기 때문에 걔네들이랑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선택 과목을 저렇게 2 정도는 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뭐 생활과학이나 물리학 실험 그리고 고급 수학 이런 것들 중에 선택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요, 일단 뭐 과학 과제 연구나 생투 화투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융합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과의 인재상이,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를 이제 체크를 했을 때 그 학과의 인재상에 어떠한 뭐 융합적인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거나 이런 인재상이 나타난다면 융합과학이나 그리고 심화, 고급 수학 같은 것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지식재산 일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재밌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해서 하시면 됐고요. 자, 이제 드디어 공대에 내려가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학계열인데 공학계열의 기준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학해야 되고요. 2번째 물리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생명공학과 갈 건데 뭐가 중요한가요? 수학물리가 중요합니다. 공대는 일단 수리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공학계열의 뭐 기계전자 쪽으로 봤을 때 일단은 공대 같은 경우 보시면 다 기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하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대가 기하를 안 한 학생을 좋아할 이유는 없습니다. 학교에 들어왔을 때 기하 벡터, 이 기하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학생의 학업 역량 안에 기하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기본적이고요. 그 다음에 공학, 기계, 전자 중에는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기계공학과랑 전자공학과를 갈 건데 인문계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기계공이나 전자공 같은 경우 전공적 합성 활동하기가 참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자동차 기계를 만진다, 어떤 뭐 전자제품, 뭐 반도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이런 고급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솔직히 높을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가 그런 장비를 갖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에서 전공적 합성을 보는 데 있어서 좀 중요시 보는 게 수리적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하나 물투, 고급 물리, 그러니까 물리 중심으로 일단 형성하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 고급 수학이나 융합과학, 정보과학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보다는 솔직히 이 밑에 나와 있는 컴퓨터공학에 좀 가깝긴 하지만, 그리고 공학 일반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물리학 실험, 그러니까 보면은 물리가 3개나 들어가 있네요. 수학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처럼 수리적 능력, 그리고 물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상생활의 법칙을 응용해내거나 이런 능력들이 일단 공대 기계나 전자공학과 이런 데 가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학에서 화학과 생명인데 일단은 생명과학과랑 생명과학과랑 생명공학과는 솔직히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공학과 같은 경우는 일단 기하가 중요하고요. 만약 화학 쪽으로 간다면 화투, 생명으로 간다면 생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학과제 연구나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 수리적 능력을 어필하는 고급 수학들, 그리고 생명과학 실험 같은 경우는 내가 생명과 관련된 학과를 갔을 땐 생명과학 실험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과를 가는 친구라면 융합과학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화학공학과 안에 신소재공학이나 에너지공학 이런 거 다 나눠지는 겁니다. 아시죠? 환경. 그리고 생명 라인에서 뭐 줄기세포나 바이오 이런 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공이나 생공 같은 경우는 되게 커다란 거시적 학과로서 거기서 파생되어 오는 학과들이 있는데 그 학과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공학이나 생명공학 같은 경우도 물리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물리학 실험 같은 거를 하면 좋은데 그거보다는 이 앞에 있는 게 훨씬 저는 좋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기타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는 기하와 물투고요. 그리고 물리학 실험, 공학 일반, 정보과학 정도가 건축공학과를 준비하는 학생이 좀 하면 좋은 이런 전공 선택이고요. 이제 컴퓨터공학과 일명 요즘 한참 인기가 많아지고 있죠. 그죠? 일명 소프트웨어 특기자나 아니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이 컴퓨터공학과 이제 뭐 소프트웨어 이쪽인데, 한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어떤 선택 과목을 하면 좋을지. 그런데 그냥 공대 앤드 컴퓨터더라고요. 그래서 공대 라인을 탔다라면 물리 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탔다라면 정보과학, 그리고 뭐 공학 일반 이런 것을 일단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사항으로는 고급 수학이나 화투, 생투, 그리고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창의 경영. 창의 경영이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과 경영 라인인데, 솔직히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떤 융합형 인재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컴퓨터 산업을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이런
회사가 설립되고 무엇인가 창업이 이루어져서 어떤 경영을 하게 된다면 저는 솔직히 컴퓨터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경영에 대한 이런 마인드 이런 것들 그리고 경영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만의 어떤 연구들 이런 게 있으면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요 앞에 거를 우선적으로 보는데 저 같으면 물투에다가 정보과학 할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선택을 한다면. 근데 저는요 물리 더럽게 못해요 라고 한다면 물리학 실험에다가 정보과학을 집어넣던지 물리 싫다니까요. 그러면 정보과학에다가 공학 일반을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학생의 능력이나 어떻게 선택할지는 솔직히 이제 아이가 잘하는 걸 선택하는 게 맞거든요. 굳이 뭐 전공을 쫓아간다 그래갖고 우리 아이가 물리랑 수학을 더럽게 못하는데 어떻게든 이거를 맞춰야 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학생이 잘해서 이게 또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할 수, A 맞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농생명, 일명 뭐 조경학과, 농업경제 이런 거 할 때는 고급생명이나 생투, 농업생명과학, 창의경영, 생태환경, 과학, 과제연수, 과학, 과제, 뭐 이런 실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우선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좀 상위권 대학, 서울대학교를 만일 한다면 고급 수학이나 화투 정도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좀 상위권 대학교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농업생명 계열이 좀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대학이 많지가 않습니다. 농업대학이. 그러다 보니까 국립 거점대학교들이 있어요. 지방에. 뭐 경북대나 충남대 이런 지방 거점대학교에 좀 많이 형성되어 있는 학과다 보니까 거기가 요거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서울대나 이제 대학 레벨을 좀 높일 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계열부터 농업생명계열까지 그리고 공학계열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해서 어떤 학과를 갈 건지가 정해졌다면 여기 나와 있는 진로 선택 과목들을 잘 보시고 이거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데이터는 저희 이제 컨쇼 홈페이지 그 입시 자료 게시판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그러니까 거기 잘 보이게끔 해놨으니까 그거 보신 다음에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서 갈지 그걸 한번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거를 여러 개를 써드린 이유가 학교에서 이거를 다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들을 이제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과와 이과 선택 과목들이에요. 예체능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예체능은 일단 좀 뺐습니다. 좀 생각할 게 좀 있어갖고 뺐고 오늘은 문과랑 자연계 학생들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이 아니죠.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거를 어떻게 선택했을 때 좀 좋다,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저희 방송을 준비했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화요일 날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특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1대1 상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